안녕하세요. 변한연의 변견원자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서울에 살다가 피부에 알러지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또 소화가 안 되고 해서 경기도 양평 공기 좋은 곳으로 간 김모 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은 남편이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10여 년간 호주에서 살으셨는데 서울로 이사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조용한 호주에서 살다가 서울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살게 된 게 원인이라며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처음 양평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역시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니 잠도 잘 자고 알레르기도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고 체기가 일주일 이상 가다 보니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속이 가라앉으면 다시 잠을 못 자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간간히 아팠기 때문에 허약 체질로 태어나서 몸이 아프거니 생각을 했고 그냥 내가 환경이 변해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 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도 다시 몸이 아프니 이젠 이사 갈 데도 없고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신경과로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다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두 번째 화학적 스트레스로 나눠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만 알고 계시는데 이 화학적 스트레스를 모르면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내가 아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자녀, 친구, 친척 등과의 인과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매일 먹는 음식이 주는 스트레스인데 이를 화학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화학적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술이 화학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간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주는 스트레스가 체내에서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 중에 밀가루도 어떤 분들에게는 화학적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김 씨 역시 밀가루에 의한 화학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증상을 겪은 것인데 이를 모르고 환경 문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문제다라고만 생각해서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밀가루는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있습니다. 분해효소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이 밀가루를 먹으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소장에서 아미노효소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소장벽의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결국 벌어진 틈을 통하여 글루텐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기가 오작동을 하여 우리의 면역기가 이 단백질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내 몸이 내가 먹은 음식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이가 된 밀가루에만 존재하는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은 소장에서 조눌린이라는 단백질로 변환되면서 소장벽의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드는데 이를 장누수라고 부릅니다. 장누수가 생기면 소장 내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분자나 세균, 독소, 바이러스, 글루텐 등이 혈류로 유입되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 전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은 몸에 다양한 변화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요. 문제는 화학적 스트레스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전신 염증이 원인이 되는 장누수는 소장벽에 있는 육모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데 소장벽의 육모는 너무 미세하여 기존의 의료기계로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통해 병의 원인을 찾는데
소장벽에 있는 육모는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누수가 있는 사람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의사에게 신경성이나 과민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한의사는 소장에서 일어나는 장누수를 맥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한의사도 맥진, 복진, 설진만으로 소장의 장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과학의 발달로 장누수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분변을 통한 장내세균총 검사와 소변유기산 검사,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그리고 장민감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에 장민감도 검사는 밀가루의 분해효소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를 통해 밀가루 분해효소가 없다는 것이 진단된다면 밀가루를 분해하는 한약을 통하여 분해효소가 생기게 해 소장의 장누수가 개선이 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원인 없이 아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아픈 원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고 있다면 내 몸이 화학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소장에서 장누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